노후에 한 월 4,500 정도 돈이 들어오면 이거 뭐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포트폴리오로 짜면 좋을까요? 이게 좀 부족한데? 그럼 전환해서 쓰세요. 목돈은 내가 지키고 연금은 나를 지켜준다. 늦게 받는 바람에 한 7,800만 원 세금 차이 날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 안녕하세요. 브라보 마이라이프의 샤인입니다. 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떻게 안정적이신가요?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러한 노후를 꿈꾸고 계신가요? 아마 그 가운데 연금 그리고 여러 가지 재무 계획이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요, 바로 그러한 여러분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마법의 연금 굴리기 작가님으로 아주 유명하신 김성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법의 투자 시나리오. 네. 이 책을 또 새로 내셨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뭔가 추가적으로 또 더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2017년에 마법의 돈 굴리기라는 책을 냈는데, 자산 배분 투자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안 나와요. 아, 구체적으로는? 예. 네. 최근에 나온 이 마법의 투자 시나리오는 투자를 이제 시나리오 관점에서 이제 그런 흐름들,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쓴 책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에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1970년대, 80년대 같은 뭐 그런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냐, 자산 배분 괜찮냐, 그런 거에 대한 테스트 검증도 하고, 와. 아니면 한국이 일본처럼 뭐 잃어버린 30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맞아. 얘기도 많잖아요. 네네. 그럴 수도 있죠. 모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도 이 투자 시나리오는 괜찮은가, 그런 것도 검증하고. 와. 그런 내용들이 잔뜩 들어가다 보니까 책이 좀 두꺼운데 괜찮습니다. 재밌을 겁니다. 작가님,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돈, 노후에 네. 대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사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탑 그렇죠. 중에 탑을 찍는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게 이제 돈 네. 걱정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에 1등인데 거의 절반이에요. 네. 43%인데 재밌는 게 OECD 평균의 3배입니다. 아, OECD 평균의 3배요? 네네네. 평균 13%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43%가 넘거든요. 그건 너무 심한데요. 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두 분의 한 분은 노후에 빈곤하게 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통계는 통계거든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 벗어날 수 없다.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암 발병률 30%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 네. PD님, 샤인님 저 하면 셋 중에 한 명 암 걸려요. 네, 이런 얘기를 제 강의에서 하면 되게 싫어하시는데 네, 네. 그래서 그냥 암보험 가입해야 돼요. 그 운동하면 암 안 걸린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소한 암보험 정도는 가입해야 되고 그리고 노후 빈곤은 두 명 중에 한 명. 네, 그러니까 노후에 빈곤하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나라의 통계가 그러니까 그래서 노후 준비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노후의 돈 문제로 걱정 안 하는 가장 좀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올해가 또 마침 개묘년 토끼해더라고요. 개미야 토끼. 예, 토끼와 관련된 이 그 사자성어 중에 교토삼굴이라고 있어요. 토삼구. 똑똑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왜냐면 자기가 이 굴이 발각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동물들한테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굴을 항상 구멍을 3개 파서 어디로든 피할 수 있는 요거가 이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런 것처럼 이제 노후 준비, 은퇴 준비도 이 돈 나오는 구멍을 다양화해서 만들어야 돼요. 제일 위험한 게 몰빵입니다. 몰빵. 아, 그래요. 주식의 몰빵. 부동산. 예, 아파트의 몰빵. 작년에 많이 나왔죠. 20년, 21년에 영끌해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작년에 진짜 제대로 된 부동산 하락 막 맞았고, 맞아요. 작년에 또 특이한 게 이제 전세가가 심하게 빠지잖아요. 맞아요. 역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가 그렇게 빠진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갭 투자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고, 몰빵만 안 했으면 괜찮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네. 카카오, 네이버에 몰빵만 안 했으면 괜찮은데 몰빵했다가 작년에 반토막 났거든요. 네. 근데 노후에는 이걸 버틸 수도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달이 현금 흐름이 있는데. 예,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버티기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근데 노후에는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노후에 은퇴하시고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건물, 상가. 예. 잠깐만요. 건물과 상가는 노후에 되게 좋은 대비책 그쵸. 아닌가요? 좋은 대비책인데 네. 거기에 딱 목적이 뭐냐면 따박따박 월세 받는다. 그렇지. 근데 공실 생기면 근데 공실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10몇 %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퇴직금으로 한 3억을 받았어요. 3억으로 상가를 하나 딱 사요. 근데 원래는 1층에 요 코너 상가가 좋은데 그거 너무 비싸. 그래서 2층에 이렇게 돌아간 상가를 샀더니 공실이 생겼네. 아이고야.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 대출이자 막 나가고. 네, 대출이자 나가고 관리비 나가는데 세는 안 나가고 그리고 낮춰서 내려니 부동산에서 그러죠. 한 번 낮춰서 내면 10년 동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딱 물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몰빵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첫 번째고 그렇네. 상가든 뭐 꼬마 빌딩이든 아파트든 좋지만 가지고 있는 돈을 분산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부동산이 이렇게 묶이더라도 다른 자금이 있으면 시간을 버티면 되거든요. 그래.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데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가정주부나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하시면 좋아요. 한 달에 10만 원 내고 65세부터 거의 40만 원을 줄 때까지 받거든요. 전화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월 단위로 수입하고 지출을 맞추는 게 좋아요. 월 단위랑 수입과 지출 맞춰요. 보통은 노후 자금 이렇게 얘기하면 뭐 15억 필요하다, 20억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귀를 돌립니다. 유튜브 꺼버리죠. 아, 나 그 돈 없어. 아, 맞아. 돈 없어. 나 어떻게 모아. 불가능이야. 이러면서 이제 유튜브 꺼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월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면 본인 스스로도 계산이 돼요. 네. 가계부 쓰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총각 때부터 가계부를 썼었어요. 지금까지요? 요즘에는 되게 띄엄띄엄 써요. 몇 달에 한 그래도 번씩. 쓰시는구나. 그럼요. 관리를 하죠. 전체 자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리를 하는데 가계부를 총각 때 썼던 이유는 없는 집에서 자라서 그래요. 돈을 항상 관리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서 그랬는데 보통 제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뭐 지인들이나 선후배를 만나보면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데 그럼 제가 딱 하나를 물어봐요. 한 달에 얼마 쓰냐고 물어봐요. 아, 어머나, 맞다.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쓰냐. 근데 여기서 다 대답을 못해요. 그럼 제가 거꾸로 대답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치면 그럼 너 저축 얼마니? 이러면 50만 원? 이러면 450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로 나오는 네, 450만 원 쓰는 거예요. 자, 그럼 450만 원 어디 쓰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출금 100만 원, 아파트 대출금 100만 원, 뭐 생활비 200만 원, 아이들 교육비 200만 원, 500만 원 넘어갔네요. 아이고.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자기는 별로 쓰는 게 없대요. 근데 저축은 못 하겠대요. 네. 50만 원 뭐하니? 연금보험 뭐 이런 거 가입 그나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30만 원, 50만 원을 대충 넣어놓고 그 노후에 얼마 쓸래? 500만 원 이렇게 그럼 이제 안 받잖아요. 네. 이걸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소한 한 달 월 생활비 정도 파악하면 되는데 급여 생활자는 간단해요. 작년에 저축한 거 연말 청산할 때 뽑아보면 나오거든요. 아, 맞다. 나와요. 네. 저축한 게 없어요. 네, 그거 다 쓴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은퇴 시점부터 얼마를 쓰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은퇴 시점에 얼마가 나올지도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한 달치, 그러니까 뭐 30년치 노후 생활비를 통쳐서 뭐 10억, 20억, 30억이 필요한 거 계산하지 마시고 딱 한 달치만 계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조율을 좀 할 수 있어요. 네. 뭐 내가 가능한 게 200인데 쓰고 싶은 게 300이면 지금 조금 더 저축하고 쓰고 싶은 걸 좀 줄이면 되거든요. 요렇게 에이밍을 맞춰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럼 한 달치 생활비는 누구나 계산할 수 있어요. 한 달을 쓰면 되니까 가격은. 네. 이제 중요한 게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현금 흐름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든 뭐 어디 투자를 하든 상관은 없는데 그거는 플러스 알파예요. 요거를 인생 역전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작년 같은 상황을 네. 은퇴 시점에 겪으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생활비가 없으니까 집값이 빠졌잖아요. 그 전세금 막 1억씩 올려달라고 해요. 이 상황에서 팔아버려요. 어머. 왜냐면 내 생활비가 없고 난 1억을 보충해줄 자신도 없고 1억 대출 받아서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손실난 상태에서 팔아서 머리 아프다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어머, 사회적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완전. 최악이에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가실 때도 보통 5년에서 10년 가져가겠다고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갔다고 물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니까 더 폭락한대. 네.
부동산 더 폭락 한다고. 네. 뭐 이러니까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기가 원래 정했던 원칙대로만 해도 괜찮은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최소한 생활비가 나오는 매달 생활비가 나오는 현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네, 네. 이제 가장 기본이 국민연금이죠. 아, 근데 국민연금 얼마 안 돼서. 네, 네. 그죠. 그런데 일단 국민연금의 장점은 죽을 때까지 나오고 아, 그렇네.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서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작죠. 작년 기준으로 평균 50몇만 원밖에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은 30만 원 맞으시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저소득자나 임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낸 거보다 많이 받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런데 고소득자,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 300 이상, 그 기준 금액이 280만 원 정도 돼요. 와. 그 이상 되시는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네. 국민연금에 넣으면 낸 거보다 적게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소득을 재분배해주는 네. 그 목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내면 좋은 건 아니고 그렇네. 그런데 가정주부나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네, 네. 임의가입 하시면 좋아요. 한 달에 10만 원 내고 65세부터 네. 거의 40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거든요. 네? 네. 잠깐 임의가입이 뭔지도 조금 알려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은 그 자동으로 가입이 돼요, 국민연금에. 맞아요. 네. 그런데 수입이 없으면 의무가 아니거든요. 네.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도 가정주부인데 이제 아내한테 권했죠. 전화해서 임의가입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오. 네, 그럼 국민연금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네. 그럼 그 계좌로 입금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근데 더 고지서가 많이 나와요. 받는다. 훨씬 많이 받아요. 그렇구나. 이거 네, 아주 네. 꿀팁이다. 네. 네. 10만 원 내고 40만 원 받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급여가 뭐 500만 원이다 뭐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훨씬 많이 내실 거예요. 근데 훨씬 적게 받아요. 아이고. 낸 거보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내면 안 되고 자기가 어느 정도 뭐 사회생활 좀 오래 했다. 급여가 어느 정도 된다. 그거 하시면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없어요.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믿을 수 있냐? 2055년에 기금이 소진돼요. 지금 프랑스가 연금 계약한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프랑스 출산율이 1.8명이고 저희 0.8명이에요. 저희가 훨씬 심각한데 투자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돌려야 돼요. 아, 무조건.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오는데 좀 믿을 수 있냐? 기사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국민연금의 재정 추계라는 걸 해요. 국민연금 미래에 얼마나 있을 것 같냐, 얼마가 돈이 남겠냐 이걸 해서 올 1월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결과 2041년이 되면 국민연금 피크 찍고 떨어지고 지금 제도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돼요. 0. 소진. 네, 그러니까 그게 딱 계산해보면 93년생이 65세가 되는 나이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93년생부터 못 받는다 뭐 이런데 일단 연금 고갈리 이슈가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저출산 고령화 때문인데 저출산 고령화는 안 없어져요. 지금 프랑스가 연금 계약한다고 난리잖아요. 델모하고 막. 근데 프랑스 출산율이 1.8명이고 저희 0.8명이에요. 와. 저희가 훨씬 심각한데 어쨌거나 프랑스는 이제 강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고 있죠. 네. 근데 그러면 연금 못 받냐?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 연금 개혁 분명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연금 개혁이라기보다는 법을 조정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더 내고 오래 내고 덜 받고. 아이고.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똑같아요. 다 고령화거든요. 선진국들은. 네. 고령화의 저출산이라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너무 심하니까 더 오래 내고 더 많이 내고 그러겠네. 더 덜 받게 되는.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캐시로 쓰겠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연금 개혁이 이제 되면 보험료율이 올라갈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라고 연금 받는 나이 받기 시작하는 나이 65세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네. 더 늦어지겠죠. 막 70세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릴 거예요. 이렇게 진짜 요번에 프랑스가 62세에서 64세 2년 늘렸어요. 근데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늘릴 수밖에 없고 연금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안 하면
93년생부터는 아예 못 받는 건데 주긴 줄 거예요. 되게 조금이라도 이게 네. 법정 제도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개혁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미루면 미룰수록 그 상황이 안 좋아지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국민연금이 굉장히 자금이 많잖아요. 1,000조가 넘잖아요. 1,000조가 넘어요. 근데 42년에 피크를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이렇게 떨어지면 네.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주려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네. 근데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이랑 한국 채권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나?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어요. 이런 건 생각 그래서 못했어요. 네, 굉장히 큰 금액을 갖고 있어서 네네. 그러면 국민연금이 그래서 국내 투자를 조금씩 줄이고 해외 투자를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국에만 돈을 투자해 놓으면 국민연금이 주식, 채권, 부동산 투자하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에 있는 자산도 팔아야지 연금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글로벌 분산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해외로 눈을 좀 돌려야 된다. 무조건 돌려야 돼요. 아, 무조건. 네, 무조건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열심히 맞겠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 탑이거든요. 일본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국민연금만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교토삼굴 3개의 굴을 파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파야 될까요? 국민연금은 기본이고 기본 하나. 네. 어허. 뭐 자동가입이니까 네. 그 다음 퇴직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 개인연금 이렇게 해서 이게 연금 뭐 3층 제도라고는 해요.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자동으로 퇴직연금이 쌓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오늘은 언급은 하진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궁금해요. 이게 사적연금이라고도 하고 개인연금이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용어를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금융 용어들이 낯설잖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영어랑 한자랑 막 옛날 말이 섞여 있어가지고 어려운데 그냥 외워야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반복하고 외워야 되는데 마법 연금 굴리기 책을 책상에 놓고 궁금할 때마다 찾아오시고 이 노후에 돈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심적인 안정감인데 이런 투자법이 훨씬 더 좋겠네요, 정말. 노후자금은 안정감이 되게 중요해요. 네. 내가 연금을 찾아 써야 되는데 아, 주식이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 생활비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귀찮지만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투자를 할 때 항상 폭넓게 일단 보셔야 돼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주식만 있는 게 아니고 채권도 있고 요즘에 채권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맞아요. 한 작년 말부터.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올랐어요. 맞아. 그리고 금도 되게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작년에 달러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죠? 네, 네.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오른 다음에 관심을 가져요. 아. 왜냐? 가격이 오른 다음에 언론에 계속 나오거든요. 언론에 계속 나와서 막 금값이 무슨 값이다 뭐 이렇게 요즘엔 그렇고 네. 작년엔 뭐 역시 달러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주식은 망했어 국채 망했어 했는데 네, 누군가는 올해. 먼저 투자를 했고 뭐 국채 수익률 몇십 프로씩 올라가고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데 내가 그걸 모르면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대체로 다 막차 타서 들어가요. 아. 1,400원일 때 달러 산 사람들은 지금 뭐 거의 마이너스 어떡해. 15%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투자 대상이 있다는 걸 일단 아셔야 되고 그걸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넣어보는 거예요. 아, 네. 그거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렇네요. 이 책에 나온 포트폴리오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 6가지 자산에 이제 나눠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게 주식이에요. 주식인데 개별주를 선택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네. 그리고 좋은 성과가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초보자이시기 때문에 주가 지수를 사는 거예요. 아.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러니까 인덱스 같은 거. 그렇죠. 인덱스를 네. 사는 거죠. 근데 네. 그러면 한국 거 사냐, 미국 거 사냐 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둘 다 사는 거예요. 둘 다. 네. 둘 다 사면 됩니다. 왜냐면 어디가 더 잘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둘 다 사서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두 번째로 주식이랑 가장 다르게 움직이는 게 국채예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주식이 다 빠지면 위험 자산에 주식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안전 자산인 국채로 돈을 돌려요. 그치. 이 돈이 돌아오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 정부에서 돈을 풀어요.
돈을 푸는 방법 중에 금리 인하가 있어요. 네, 네. 금리를 낮추면 국채 가격이 올라요. 네. 네. 맞아. 그거만 딱 기억해 두시면 네.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작년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2021년에 주식과 국채가 다 빠졌잖아. 맞아요. 근데 주식과 국채가 항상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갈 때도 많아요. 작년이 굉장히 대표적인 시장이었고, 네.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이유가 둘 다 빠져서 그래요. 네. 네, 1년 내내. 근데 재밌는 게 과거에도 같이 움직인 적은 많이 있었어요. 올해도 비슷하게 움직이겠네요. 같이 올라가죠. 네,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 그리고 더 이제 내리고 있는 추세고 이제는. 네. 같이 올라가는데, 어.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건 기본적인 구성을 말씀드린 거고, 가끔 같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같이 올라갈 땐 아무도 태클을 안 걸어요. 아, 해피하잖아요. 그치. 다 서로 해피하니까. 네, 서로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떨어져 버리면 포트폴리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주식하고 국채만 가져가면 안 된다. 예, 다른 것도 가져가야 있어야 된다. 되겠네. 아. 그래서 현금도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네. 왜냐면 둘 다 빠질 때 현금만 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재작년 같은 이제 인플레이션 확 올라갈 때는 현금이 아니에요. 정확히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 네, 뭐냐면 금리만큼 이자를 주는 건데 바로 팔 수 있는 거. 아,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고, 제가 이제 요 표를 이제 보여드리면 되는데,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네. 상품 중에서 골라서 하시면 되고, 이자를 많이 주게 되면 얘네 수익률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그 달러가 항상 자주 올라가잖아요. 달러 투자하는 방법을 달러 ETF를 사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미국 주식에 UH라고 써 있고, 금도 UH라고 써 있고, 네. 미국 국채도 UH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언헤지. 원래 이 세 자산이 달러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해지를 하면 그것만 되는 거고, 네. 해지를 안 하면 달러 움직임에도 같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동시에. 그러네. 네, 그래서 네. 달러 투자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 작년 초에 금이 반짝 올랐었고, 그리고 쭉 빠졌다가 작년 한 10월부터 달러가 쭉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금이 쭉 올랐어요. 지금까지. 네, 이럴 때 굉장히 보람이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안 게 아니고 그냥 걔네는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측하려 하지 마라. 네, 저 예측을 하지 않았고, 제가 만약에 예측 능력이 있으면 달러를 팔고 금에 몰빵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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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측 능력이 없으니까 분산해 놓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네. 네. 작년 같은 시장에서는 주식이랑 국채 다 빠졌지만 달러가 올라줬고 금도 올랐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 이제 밑에 보이는 그림처럼 안정적이네요. 부드럽고 안정적인, 많이 없다. 네, 네. 우상향하는 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게 2000년부터 2022년 말까지예요. 주식은 반토막이 굉장히 자주 나요. 그 한국 주식 그려놨는데 많이 나는데 얘는 별로 안 빠지고 우상향하고 주식 정도의 수익이 난다.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 노후에 돈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심적인 안정감인데, 맞습니다. 네. 그런 안정감까지 생각하면 이런 투자법이 훨씬 더 좋겠네요, 정말. 노후 자금은 안정감이 되게 중요해요. 네, 네.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주식에 몰빵하면 20, 30년짜리 장기 수익률 비슷한 거 아니냐. 맞죠? 맞는데 내가 연금을 찾아 써야 되는데 아, 주식이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 생활비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조금 귀찮지만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노후에 한 월 4,500 정도 돈이 들어오면 이거 뭐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포트폴리오로 짜면 좋을까요? 이게 좀 부족한데? 그럼 전환해서 쓰세요. 목돈은 내가 지키고 연금은 나를 지켜준다. 네, 목돈 네. 갖고 있으면 자식이 부모가 빨리 죽기 바래요. 그래 물려봤잖아요. 연금을 갖고 있으면 부모가 오래 살아야 돼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작가님 이것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노후에 한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유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금액이 한 월 4,500 정도 돈이 들어오면 이거 뭐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포트폴리오로 짜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봐도 대충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 왜냐면 그 정도 쓰시거든요. 40대 후반, 뭐 50대이신 분들이 그 정도 쓰세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 정도 받거든요. 네. 좀 더 받거나. 그러면 이제 앞에 설명드린 거가 거의 답인데 구루 3개 파놨잖아요. 네, 그쵸. 국민연금에서 뭐 이게
급여에 따라서 다 달라요. 나이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100에서 150 정도 기대할 수 있어요.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금저축이랑 IRP만 해도 약 280만 원? 와. 아까 연금저축만 180이었어요. 네, 188만 네, 맞아요. 원. 네. IRP에도 30만 원씩 뚜벅뚜벅 하면 50, 25. 50, 25씩 두면 네. 여기서 한 280 정도 나온다. 그렇죠. 와, 280이 괜찮다. 나오는 계산이 되죠. 네. 그리고 퇴직금도 받잖아요. 회사에서. 그쵸, 그쵸. 네, 퇴직금 쌓인 거를 받잖아요. 그것도 퇴직금 받은 걸 이렇게 저렇게 굴리면 이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월 한 50 정도? 네. 그러면 100만 원, 300만 원, 500, 한 400만 원 정도 넘죠. 네, 근데 네. 이거 부족하다. 그러면 퇴직할 때까지 집 하나 사서 빚 다 갚으세요. 네. 그 다음에 주택연금으로 돌려 쓰시는 거예요. 주택연금. 네. 50에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온다고 해요. 네. 아, 좀 더 쓰고 싶어. 나 이게 좀 부족한데? 그럼 집 가지고 있는 거 주택연금 전환해서 쓰세요. 그럼 풍족하게 쓰겠네요. 여기서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오늘 한 번도 얘기 안 한 걸림돌. 뭐 있지? 자녀. 집 팔면 자녀가 왠지 싫어할 것 같아요. 연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중년들한테 물어보면 자녀 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절대 못 줄이겠대요. 그렇다고 네 자식이 서울대 가냐? 못 가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희 아내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식들이 서울 스카이 못 간다. 인서울도 못 한다.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는 한 교육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자식 많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아파지는데 네. 학원 보내요. 저도 보내요. 보내긴 하는데 금액 상한을 정하세요. 금액상 이거 너무 좋은 팁이다 이것도. 네. 금액 상한을 정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자녀가 또 문제되는 게 노후에 주택연금 하겠다고 하면 자식들이 난리가 나죠. 네. 아니 이거 나한테 물려줘야지. 주택연금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부모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 너랑 나랑은 다른 인생이야. 네 인생 살아. 이렇게 하셔야지. 왜냐면 이제 울고불고 난리 나거든요. 네, 네, 그럴 수 인정이 호소하고 네, 네. 뭐 힘들어 죽겠다는 등 사업자금 좀 만들어 달라는 등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목돈은 내가 지키고 연금은 나를 지켜준다. 와. 저한테 목돈이 있잖아요. 아파트, 예. 그다음 통장이 몇 억, 그다음에 건물, 상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당연히 알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내 자식이 내 아내한테 가서 엄마 한 번만 나 얼마나 해줘. 근데 돈이 있는 거 알아요. 알지. 자녀도 알겠죠. 그러면 남편한테 얘기하겠죠. 당신 그 죽을 때 싸서 갈 거냐고. 예, 싸움 됩니다. 싸움 나. 어떡해.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남편이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근데 이걸 팔면 안 돼요. 허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대출도 껴있고. 근데 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니 팔아서 해줘야 되나? 아니면 끝까지 자린고비처럼 살아야 되나? 네. 이런 집은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네, 네. 돈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자식들도. 자기들도 30평대 살고 싶고 차도 바꿔야 되겠고 회사에서 그지같이 해서 관두고 싶은데 막 미치겠어요. 네. 카페 하나 할 테니까 5억만 해주세요. 그렇죠. 상가 있으시잖아요. 그 상가에 제가 들어가면 안 돼요? 미치는 거예요. 네, 목돈은 내가 지켜야 지키고, 되고 연금은 나를 지켜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목돈 네. 갖고 있으면 자식이 부모가 빨리 죽길 바래요. 어. 그래 물려받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그리고 연금을 갖고 있으면 부모 오래 살아야 돼요.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연금이 또 좋네요. 네, 그리고 연금을 아까 4,500 받았잖아요. 네네. 노후에 돈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자식 주세요, 자식. 용돈으로 이렇게. 현금으로. 그치, 뭐 사 먹어라. 네, 자식이 예를 들어 아들이 결혼했어. 네. 그럼 손주가 보고 싶잖아요. 예. 돈을 아들한테 주면 안 돼요. 며느리한테. 50만 원, 100만 원을 봉투에 딱 담아서 조용히 올 때마다. 와, 그럼 며느리가 자주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반찬도 네. 싸와요. 반찬도 싸와요. 네. 그리고 나는 손주 보고 즐겁잖아요. 너무 즐겁죠. 그리고 연금을 몇 달치 모으면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그죠? 그 정도 네, 쌓아놨으면 네. 해외여행 갈 때 자식한테 선물. 아니 같이 가자. 같이. 여행비 내가 낼게. 와. 동남아 가자. 최고의. 이게 되는 거죠. 와. 예. 근데 며느리는 이번에 가도 또 주시겠. 네, 너무 속물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실제로 강남 부자들이 그렇게 한대요. 행복하게 보여 서로 행복한 게. 네, 서로 네. 행복하게. 아들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네, 며느리한테. 너무 현명하다. 그리고 한 번에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죠? 나눠서. 네. 올 때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하신 얘기인 것 같은데 어느 책에서 봤어요. 그래서 아파트 살 때 5억 보태줬다고 한 번은 와서 하겠지만 이미 간 다음에 끝나요. 그리고 뇌는 적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빈도 작더라도 자주 목돈이 아니라 연금을 준비하시라고. 연금 나중에 수령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기에 절세를 대해서?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기가 늦게 받는 바람에 한 7, 800만 원 세금 차이 날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렇네. 준비하셔야 돼요. 연금 나중에 수령할 때 그 연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떼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기에 절세를 대해서?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은 이제 건보료 폭탄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건보료 기준 소득을 이제 3,400에서 2,000으로 낮추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건보료를 더 많이 내게 됐어요. 저 거의 15배 올랐어요. 네, 저도 후덜덜 합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나가는데 그거 말고 그게 한 10배? 뭐 그래서 네, 너무 무서운데 근데 그러신 분들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도 네. 계실 거란 말이죠. 조금만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열심히 살고 조금만 돈을 모으셨으면 요거를 두들겨 맞게 되는데, 일단은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은 이 건보료를 측정하는 소득세법 기준에 들어가요. 합산소득에. 근데 사적연금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추납하면 안 되고 그렇네. 추가 납부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렇네. 사적연금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네. 사적연금이 필요하구나.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적연금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연금 수령할 때 연간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혹은 기타 소득세 과세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1,200만 원 미만으로 맞추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데 55세 이후에 소득 여력이 있으면 연금 수령 개시를 늦춰보는 것도 괜찮은데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에요. 아니다. 여기서 괜찮다고 한 거는 70세까지는 연금소득세 5.5%, 80세까지 4.4%, 그 이후에는 3.3%니까 늦게 받는 게 세금 덜 내죠. 그렇네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늦게 받는 바람에 연간 1,200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금액이 자꾸 더 이렇게 그럼 쌓이니까. 그 복리 네. 근데 1,200 기준은 만약에 안 바뀌었다. 그럼 종합소득세 내야 돼요. 그렇네요. 진짜 이상하죠? 앞으로 세이브하고 뒤로 빠진 약간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 그래서 자기가 받는 금액 계산해보고 계산을 해봐야겠다. 네. 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한 7, 800만 원 세금 차이 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일단 알고 계시고, 연금 받을 때 돼서 55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주잖아요. 네. 그럼 보통 퇴직은 60세거든요. 그럼 요 사이를 5년. 은퇴 크레바스라고 해요. 은퇴 크레바스. 네,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 절벽. 아, 절벽. 네, 그 빙하 사이에 쫙 갈라진 맞아요. 부분이거든요. 네, 빠져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연금저축이나 뭐 IRP 이런 거예요. 퇴직금. 네. 가지고 이 5년 동안 생활비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나는 이제 45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다. 지금부터 하세요. 그래서 55세까지면 15년이잖아요. 10년이잖아요. 10년은 낼 수 있죠. 예. 네, 10년 넣어가지고 굴린 걸로 60세까지 넣으셔도 돼요. 아, 맞아. 근데 60세 정년인데 꼭 55세가 아니고 60세까지 넣어가지고 그럼 5년 동안 생활비 할 거 만들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뭐 연금은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된다는 건 기본이고요. 그렇게 해야지 연금소득세 내는 거고, 더 짧게 하면 세금 더 많이 내요. 그쵸. 그래서 그냥 나눠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받으시면 되고, 그런 질문이 가끔 있거든요. 아니, 내가 일찍 죽을 수도 있잖아. 맞아. 교통사고 뭐 이런 거. 근데 뭐하러 늦게 받아? 뭐 이런 거. 예. 일찍 죽는 건 금융 관점에선 행복한 거예요. 생활비를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제일 불행한 노후가 가난한 노후예요. 노인 빈곤율이 43%라고 했잖아요. 네. 그 저희는 다 위험해요. 가난한 노후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금융 관점에서는 노후 빈곤이라는 관점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 들어온 걸 안 보고 빨리. 근데 아무도 빨리 죽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럼요. 죽어야지 하지만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쓸 돈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연금이 필요하다. 연금 필요합니다.
네, 연금 넣고 남은 거는 다른 것도 하세요. 네. 근데 한 달에 뭐 50, 75? 이거는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네.